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그날 이후 선관위 앞에선 매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자발주의에서도 간첩을 부정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어. 여러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실체는 여전히 이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방송은 아예 끝내주고 올려줬고 하지만 안 돼도 반대로 유튜브 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사형! 퇴근버스라든지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차량 번호를 외워서 퇴근하실 때 그 차량을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계엄을 거치며 더욱 커진 부정선거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파면된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은 서울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킹 간첩에 부정선거 심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비자 반대 차이나 아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울분과 자격지심과 피해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투사를 해서 나는 쉽게 밤에 잠들 수 있게 되죠. 1년 전 비상계엄이 뿌린 갈등과 혐오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민주주의 연구 석학에게도 1년 전 계엄의 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목숨을 바쳐 민주화를 이룩해낸 나라의 지도자가 또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이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정당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탄핵에 동참한 정치인들, 그리고 헌법 구조, 이 세 요소 덕분이라고 다이아몬드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The last line of defense of democracy is the people. And the ability to transcend partisan politics, at least for a moment.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SNS와 가짜뉴스에 의한 정치적 극단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당이 타협하지 않는 승자 독식의 구조에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당이 중도 역할을 해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젠 한국이 의원 내각제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Elect a diversity of candidates and parties that would also enable a party of the center in between left and right. 또 한국의 강한 도덕주의 성향은 상대를 적으로 보게 만든다며 타협이 가능한 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에 적용됩니다. 1심과 2심에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기로 했습니다. 전담 법관은 헌재 소장과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위원 9명이 결정합니다. 내란 외환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소 2심부터는 전담재판부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부 구성 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1심도 직위원 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이관됩니다. 내란범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고 국민의힘은 나치 재판부, 독재의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입니다. 세 개 법안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 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찬란한 노새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성명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대한 국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민 노고에 대한 어떤 치하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올해 우리 국민들을 평화상에 추천할 어떤 절차를 밟으실지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뭐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역시 세계 시민들의 그런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계기로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난 폭력적인 결과가 났을 것이고 가장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리고 이 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맨손으로 또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그야말로
평화를 지켜내고 또 이게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또 전 세계의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모든 민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할 거다. 대통령 화이팅! 국민이 화이팅!